이차함수에서 토픽이다. 평행이동을 배우고 나면은 이차함수에서 평행이동 후 겹치는 녀석 찾기. 어떻게 찾아? 데이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최고 개수? 최고. 이거. 폭. 그래.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구야? 최고 차이 계수. 예를 들어서 y는 2x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대. 자, 다음 중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1번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2번 y는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겹치지 않는 것 찾기. 3번 y는 2x 제곱 마이너스 1. 4번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5번 2분의 1 y는 x 제곱 더하기 4. 답은 4번. 뭘로 찾아? 최고차의 개수가 같으면 평행이동해서 겹치지. 5번도 2 넘겨주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되잖아. 그치? 근데 4번은 어때?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지. 그래서 그렇지. x축 방향으로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주면은 폭은 같지만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 그치?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가 있냐면 유리함수에서는 누가 그런 역할을 하냐면 바로 k 값이에요. k 값. 그래서 y는 x분의 k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할 거지. x축의 방향을 m만큼 y축의 방향을 m만큼 평행이동하면 x-m분의 k 더하기 m. 그럼 여기서 누가? 결국에는 절대 평행이동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놈은 k냐 k. 얘가 바로 점근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의미하게 돼. 그래서 평행이동 하더라도 겹쳐지려면 결국 이 떨어진 정도, 그 k 값이 같아지면 이동하면 겹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번 문제는 전부 다 요 형태로 만들어줘야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물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했었지? 아무거나 상관없어 확인해.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근선만 찾고 뭐 확인하면 돼? K가 음수인지. 그렇지. K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따지거나 혹은 만약에 지금 2번 같은 문제로 나와 있다면 이미의 X를 대입해가지고 그게 어디를 지나는지를 확인한 후 그림을 그려주면 되지. 근데 그때는 그냥 그림이 어떤 식으로 생기고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만 중요한 거지 사실 이 그래프와 다른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야. 간략하게 그리기 위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딱 겹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 값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 K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는 K를 확인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넘어가자?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y는 x-1분의 마이너스 x-1이야. 얘는 저 K의 형태로 바꿔주겠다는 얘기는 우리 이번에 뭐 했어? 명제하면서 산술기하 했었지. 그때 했던 거랑 좀 유사해. 뭐요? 분모의 배수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이가 필요하네. 용준이 맞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요? x-1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 그렇지. 그래서 k 값이 지금 현재 얼마?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보기들을 보면서 뭐 하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찾아봐. 1번부터 가자. 1번 보면은 x-3분의 2x-1이야. 어떻게 바꿔주면 돼? x-3의 몇 배? 2배로 가자.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5가 더 필요하네. 맞죠? 그럼 얘는 뭐야? k 값에 해당하는 게 지금 5잖아. 5 플러스 5잖아. 탈락. 2번으로 넘어가 보자. 뭐야? 2x-1분의 위에는 2x-1로 고쳐주면 플러스 얼마가 더 필요해? 4가 필요하네. 그 녀석이 바로 k를 만들잖아. 맞죠? 2x-1의 1배. 그죠? 그 다음 몇 배? 몇 번? 3번 가보자. 3번은 뭐야? 분모 x 플러스 3이 있어. 그 x 플러스 3에 몇 배로 고쳐줘? 2배로 고쳐주면 상수 현재 6이다 그랬지. 원래는 근데 8이어야 돼. 뭐가 더 필요해? 플러스 2. 그 얘는 마이너스이고 얘는 플러스야. 같이 달라. 다르지. 지금은 평행이동만 하는 거야.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는 대칭이동을 하면 가능하긴 한데 지금은 불가능. 오케이? 그래서 몇 번 가? 탈락. 4번으로 가자. 2-x. 자, 2-x분의 얘는 뭐예요? x 플러스 1. 얘는 어떻게 하자?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고쳐봐. 2-x의 몇 배?
마이너스 1배. 그럼 남는 거 누구 있어? 플러스 3. 그지? 어때? 맞아 틀려? 그러니까 다르네. 또 탈락. 마지막 누구? 5번 가보자. 2x-1분의 뭐예요? 4x-6의 몇 배? 아 뭐래? 2x-1 분모의 몇 배? 2배로 해봐. 그럼 마이너스 2. 상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 같은 게 있어 없어? 없지. 뭐 하나 신경 안 썼어? 약분. 약분? 분모에 있는 이 2를 신경 안 썼잖아. 우리가 여기서 설명했던 거는 분모에 있는 이 x의 계수는 뭐였어? 1이었어. 1. 그놈은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양면에 2번 같은 문제나 5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풀면 틀려요. 여기 4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분모에 있는 녀석의 계수를 반드시 뭘로 맞춰줘? 1로 맞춘 상황에서의 얘기야. 그래서 2번 문제 다시 한번 보자. 2번 문제는 뭐냐면 2x-1분의 뭐? 2x 플러스 3이지. 그럼 분모에 있는 x의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분모 부자를 뭘로 나눠줘? 2로 나눠줘. 2로 나누고 2분의 1을 곱하는 거지? 2로 맞아요. 2로 나눠. 2분의 1을 곱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x-2분의 1분의 x 플러스 2분의 3이지. 그리고 나서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가는 거야. 플러스 얼마? 2. 얘는 x-2분의 1. 그럼 얘 아직까지 안 맞기는 하다 그렇지? 그럼 하나 더 확인해보자. 누구? 4번. 4번은 어때? 2-x였지 분모가.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봐. 그럼 분모는 뭐가 됨? x-2. 그럼 분자는 뭐가 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를 x-2라는 분모의 배수 형태로 고쳐보자. 몇 배? 마이너스 1배. 그럼 뭐가 더 필요해? 플러스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3이 필요하네. 얘도 틀렸어. 그럼 답은 5번인가 보지 뭐. 5번 가보자. 5번 어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줘? 2로 나눠줘. 그러면 x-2분의 1분의 2x-3이 되지.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고쳐보자. x-2분의 1의 몇 배? 2배.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하네? 마이너스 1.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잘 기억해둬.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거는 최고차의 개수를 가지고 보는 것처럼 2차 함수에서 그를 뭐냐?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처럼 유리함수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한다? K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분모에 있는 계수를 1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의 K야. 알았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거 조심하도록 하고 그다음 아씨 이거 자 그다음 몇 번으로 가자? 6번 가보자. 자 6번 봅시다. 자 정의역과 치역을 물어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뭐 했어? 정의역, 치역 얘기했었지. 근데 그때는 그냥 정의역이 모든 값 다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대한 얘기야. 점근선을 제외한 딱 하나. 그때의 정의역, 치역이고 지금은 뭐야? 정의역을 문제가 한정 지어버렸잖아. 그때의 정의역과 치역 찾는 거는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아마 끝나면서 문제 이렇게 풀면 돼라고 호다닥 설명만 할 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너희들이 틀렸던 것 같은데 6번 문제 하나 더 보자. y는 뭐예요? x-1분의 2x-1이야. 자, 이 녀석의 정의역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어. 근데 정의역이 그냥 1이 아닙니다가 아니야. 범위가 이상하게 주어졌지. 그때의 치역을 찾으세요라는 얘기는 이 범위 안에서 대응에 참여하는 놈들 찾아보자. 그거는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을 하자 그랬고, 그래서 얘를 뭐 하러 가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점근선을 찾아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점근선 찾는 방법 뭐였죠? x는 1. 어떻게?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면 돼. 그리고 y에 대한 점근선은 y는 얼마? 2. 왜? x의 계수의 b. 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라는 점근선 찾았다 그랬지?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봐. x는 1 어디? x는 1 어디? 여기 있다 치자. x는 y는 2는 여기 있다 치자. 그리고 나서 어떤 사분면을 지났는지 k값을 안 찾았지. 그럴 때 찾는 방법은 뭐야? x에다가 임의로 아무거나 넣어봐. 0 넣어볼게. 0.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니까 0,1을 지나겠네. 얘를 지난다는 얘기도 있지. 그럼 초록색을 기준으로 요점을 지나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정의역을 어떻게 한정 지었냐 문제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또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을 피하는 거는 정근선이라서 피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디? 0부터 3까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잘 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 그리고 요렇게 그려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치역은 어떻게 되냐? 대응에 참여한 y값들이지. 그래서 참여하고 있는 y값들을 다 한번 읽어봐. 요 값보다 위에 있고 요 값보다 아래에 있잖아. 얘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1이고 얘는 뭔데?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2분의 5지. 2분의 5. 걔보다 위 또는 1보다 아래. 그래서 y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또는 y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쓰면 이게 답입니다. 됐나요? 그림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았니? 네. 오케이? 이걸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알겠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1번. 1번.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았죠? 자, 그 다음 몇 번? 10번. 자, fx, gx가 주어져 있어요. 그 fx, gx에 대해서 함수 hx가 오케이. 유리함수에서도 역시 합성함수 나오겠지. 자, 합성함수 h 합성 g는 fx를 만족한대.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하나 또 질문. hx가 무슨 함수라고 나와 있어? 아무런 말도 없지. 네. 그냥 hx지. 너희들 지난번에 이번 중간고사 범위였던 누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냐면 fx가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으로 주어져 있다고 치고 gx가 예를 들어서 뭐 x-2로 주어져 있다고 칠게. 그때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 하나, f 합성 h가 g입니다. 그걸 만족하는 h 찾으세요. 두 번째, h 합성 f가 g입니다를 만족하는 h 찾으세요. 자, 두 문제의 풀이가 완전 다르잖아. 네. 그냥 함수 hx라고 했어. 요 문제를 애들이 풀라고 하면 비교적 잘해. 어떻게? 2x 플러스 3에다가 hx가 들어간 거니까 hx의 2배에다가 3을 더하면 되겠네. 그게 x-2야. 그래서 3 넘어가고 2 양면에 나눠주면 hx가 나와. 이건 잘해. 근데 요거를 하면 있잖아. h 안에 뭐가 들어가? 2x 플러스 3이라는 fx가 들어가지. 그리고 나서 g가 뭐야? x-2지. 그러면은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가지고 얘가 1차 함수가 되려면 hx는 1차 함수겠네. 영진아? 얘가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를 어떤 함수 안에 넣었을 때 1차 함수가 나오려면 hx도 결국 1차 함수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답은 1차 함수 맞긴 맞아. 근데 우리 그런 성질을 배워서 안 배웠어. 안 배웠거든. 안 배웠는데 한 번 여기서 풀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치환형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x가 뭐야? t-3 나누기 2지. 그래서 얘가 치환하고 나면 뭐가 나온다? h의 t가 뭐예요? x 대신에 t-3 나누기 2를 써주고 나면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ht를 구해서 그 t 대신에 x만 바꿔주면 hx가 완성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합성함수가 유리함수 온다고 새로운 성질이 생기는 거 아니야. 10번도 결국에는 뭐냐면 fx가 뭐임? 2x 더하기 3분의 3x 더하기 1 그리고 gx가 만약에 만약에가 아니라 뭐라 돼 있어? x분의 1이라고 나와 있다 그렇지? 그때 뭐 하래? h 합성 gx가 들어갔어. 그지? 그리고 나서 fx가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세요? 여기 x분의 1이 이제 어디? 여기 들어간대. 그때 fx라는 식은 우변은 뭐가 되는데 2x 더하기 3분의 3x 더하기 1이라고 했거든. 그럼 hx가 1차 함수인지 이제 감이 와? 유리함수인지 감이 와? 모르잖아. 이제 모르겠잖아. 그럼 이제 와서는 새로운 풀이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풀어왔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 x분의 1을 t로 한번 치환을 해볼까? 그러면 x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 t분의 1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함수가 h의 t가 되고 우변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3 분의 3 곱하기 t분의 1 더하기 1로 바뀌고 그래서 분모 문제에 뭘 곱하면? t를 곱하면 번분수니까 3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3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h -1 구하니까 여기다 -1만 넣으면 답이야. 알았지? 저기 맨 처음에 x분의 1을 마이너스 1로 할게요. 그러네. 얘는 h -1을 하나 구하는 거니까
사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도 답이다, 그렇지? 그죠? 나는 그냥 이제 hx라는 함수 한번 구해요. 요거 이제 좀 설명 좀 해주고. 마이너스인 걸 안 보고 있었네. 아무튼 마이너스 1이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답이 나와. 그지? 됐냐? 자, 그 다음 누구? 11번, 12번 질문 있니? 그래서 12번 같은 건 잘 받아야 된다. 문제를 너희들한테 12번을 주면은 거저 주는 거예요, 완전. 그냥 기본적인 성질들 다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 13, 14, 15쪽 질문. 13, 14, 15쪽 질문 없나? 아, 여기 있었구나. 다 질문이구나. 13번. 함수 누구누구가 마이너스 1,2를 지나요. 그리고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해요. 얘들아, 유리함수는 있잖아. 다시 포물선 같은 경우에 직선은 사실 어떤 지난 하나의 점을 주면 걔를 기준으로 기울기만 모르는 상태에서 직선을 그리기도 하지, 식을 구하기도 하지. 그치? 네. 근데 한번 생각해봐. 2차 함수에서 그냥 임의로 지나는 점을 하나 줬다고 해서 걔에서부터 출발하니? 식을 구할 때? 아니잖아. 2차 함수 식을 구할 때 사실 제일 먼저 기준을 잡는 건 누구야? 꼭지점이거든. 꼭지점이 혹시 2,3으로 주어져 있거나 혹은 적어도 뭐 대칭성에 대한 얘기 혹은 대칭축을 준다면 그러면은 그 축에서부터 출발을 보통 하잖아. 그래놓고 미수를 한 개 또는 두 개를 잡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 점을 대입을 하거든. 유량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점 마이너스 1,2를 줬다고 해서 걔가 뭔가 식을 완성을 짓는 거는 아니야. 처음 시작을 하게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오늘 왜 이렇게 한글이 안 나오지?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가 얘가 뭘 지난다?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고 해서 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점근선을 먼저 찾아줘야 돼. 유리함수도. 알았어요? 마치 2차 함수에서 포물선을 찾듯이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을 먼저 찾아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가 등장을 해? 이 문제는. 그렇지. 대칭인 직선을 두 개를 줬거든. 하나는 y는 x 플러스 2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그놈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점근선도 어때? 요 교점 두 개를 지나고 있을 거잖아. 왜? 이 직선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점근선이 되는 걸 알아. 그래서 주황 색깔 가지고 뭘 먼저 찾아줘? 교점을 먼저 찾아줘봐. 교점을 찾아주게 되면 x 넘어가면 2x, 2 넘어가면 2, x는 얼마? 1. x가 1이니까 y는 얼마? 3.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1,3이고요. 그 말은 얘가 x는 1이고 얘가 x는 4인 거래. y는 3이 됐고요. 이걸 찾았지. 그러면은 이거랑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있잖아. 문제 쌩까고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얘가 나오도록 하는 분모 그리고 그때의 얘가 나오도록 하는 x의 계수까지는 나오지. 그럼 내가 모르는 건 뭐 하나 남았어? 얘 하나 남았잖아. 얘. 그치? 얘 하나 남았지. 걔가 b야. a는 3으로 나왔고 c는 벌써 마이너스 1로 나온 거야. 알았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저 b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1,1 지난다를 마지막에 대입해. 그래서 2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 그리고 얘가 2가 되려면 분모가 뭐래? 분자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그래서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겠네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a는 3, b는 마이너스 1, c도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지. 문제 알겠죠? 문제 알겠어? 오케이? 저기 저 주황색깔 선 있잖아요. 네. 저게 역수 개수가 역수인 거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역수라고? 개수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있는 개수에 막 2, 3 이런 거 들어가 상관없는 거죠? 무조건 1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얘네들 네. 무조건 1 또는 마이너스 1.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3이어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수직인 게 끝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수직인 게 끝이 아니라 네. 이게 이 함수를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된 놈이 대칭입니다라는 말은 없잖아. 그래서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대칭성은 45도짜리 무조건.
그래서 1 또는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1 또는 마이너스 1을 한 거야. 알았죠? 방금 네가 질문한 거는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이과 애들이 배우는 미적분을 배우면 그때 쌍곡선이라는 게 등장해. 그때는 정근선이 이렇게 나와. 요렇게 생기는 함수를 배워. 그때는 가능하지. 그때는 나오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14번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자,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만 정의되어 있어. 그때 뭐 하자? 최대값, 최소값 찾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다 했어?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모든 방법들 다 배웠지. 뭐 하나 빼고 다 배웠어. 역함수 하나 빼고 다 배웠어. 그래서 너희들이 역시 이것도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요. 너희들이 배웠던 함수 2차 함수, 그치?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딱 2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현재 2차 함수에서 결국 뭐 물어보냐면 치환형으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정의역도 물어보고 오늘 물어본 것처럼, 그치? 대칭성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잖아. 중학교 때랑 고1 1학기로 나눠서. 그러다가 고1 1학기 때 처음 등장하는 놈 하나 있지. 뭐 있어? 최대치선. 그때 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정의역의 범위를 표시를 해. 그러고 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를 찾으러 가잖아. 그치? 그치? 맞지? 자, 잘 기억해 너. 너희들이 새로운 함수를 배우더라도 최대 최소는 항상 나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는 게 최대 최소예요. 그럼 그때 그 최대 최소는 어떻게 찾아야 돼? 그림 그려서, 그래프 그려서. 그럼 지금 이 문제도 결국 뭐야? 그래프 그려주세요.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야. 알았니? 무리함수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무리함수는 다음에 배울 때 얘기하도록 하고, 유리함수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래프 어떤 식?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정의역의 범위를 표현하고 거기서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부터 찾아야 돼? 그래프 그리려면 점근선. 점근선은 어떻게 됩니다? x는 1, y는 2. 그래서 x는 1은 여기, y는 2는 여기.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지. 그리고 나서 지난 점 하나를 찾자. 몇 콤마 몇을 지나? 0 콤마 마이너스 1 지나. 그치? 그럼 0, 마이너스는 여기 있겠네요. 이 점을 지나도록 초록색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1, 3, 4, 5면 위치로. 그래서 요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정의역이 그냥 모든 범위일 때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 정의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보다 크고 낮고, 그렇지.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까지. 그래서 2는 어디 있냐? 얘가 1이었으니까 오른쪽에 있겠네. 4는 어디 있냐? 여기 더 오른쪽에 있겠네. 그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어때?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인 걸 알지. 구간 양끝값이 최대, 최소인 것 이제는 그림 보니까 알겠지. 그래서 뭐야? 얘를 가지고 최대값을 찾으러 가봐. 2 넣어봐 2. 2 넣으면 얼마 나와? 분모는 1, 분자는 5. 최대값은 5예요. 최소값은요? 분모에다가 x에다가 4를 넣어보자. 그럼 분모는 얼마? 3. 분자는 얼마? 9. 얼마야? 3이네. 그래서 이제 뭐 하자? 최대값, 최소값을 빼봅시다. 그거 직선에 넣어. 미안해. 나 이 문제 요점이었구나.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냐? 2,5는 그냥 2,5, 4,3 해서 넣으면 되죠. 그래, 맞네. 아무튼 만약에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답이야. 나 이 문제인 줄 알았네. 내가 이 문제를 뺐었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설명 안 했지 너희들. 그치?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다시 한번 보자. 아무튼 이 직선, 이 유리함수와 누가 y는 kx 플러스 1과 둘이 만나는 교점이 발생하도록 존재하도록. 그치? 근데 지금 내가 봐야 되는 유리함수는 전 범위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 주황색 부분, 주황색 곡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지. 저 녀석과 만나도록 이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나서 직선을 줬지. 근데 직선에 뭐가 들어가 있어?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직선을 뭐 해야 돼? 항상 지난 점을 환단을 해주는 거지. 그죠? 몇 콤마 몇을 지나요? 0,1을 지나겠네요. 따라서 0,1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표현을 해봐. 0,1은 여기 있겠네. 이 녀석을 지나는 직선이 주황색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몰라. K라는 기울기만 모르는 상황이 되겠지. 그럼 기울기 결정을 하러 가자. 어떻게 되는데? 얘랑 얘의
4A가 되겠네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의 기울기, 밑에 녀석의 기울기는 결국 누구랑 0,1과 몇, 몇? 4,3을 지나는 녀석이고, 그리고 요 녀석의 기울기는 뭐야? 0,1과 2, 몇을 지나는 5를 지나는 그때의 기울기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K라고 하는 기울기는 이때의 기울기인 얼마? X가 4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증가한 4분의 3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0,1과 2,5를 지나는 그때의 기울기 얼마?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해서? 4만큼. 그래서 기울기가 2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K는 어떻게 돼요?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근데 같아도 돼? 안 돼? 돼요. 만나기만 하면 되잖아. 이것도 지금 지나고 있는 거고 정형의 범위 안에 2와 4를 등호로 표현을 해놨잖아. 이 점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얘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K는 2분의 1보다 크고 나갔고 2보다 작고 나갔다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았어? 네. 그러면 여기서 교점이 생깁니다에서 너희들 판별식 쓰는 문제도 있었지. 근데 여기서 일단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반드시 뭘 먼저 그리냐면, 교점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더라도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림을 그려줘. 오케이? 식으로 접근을 먼저 하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나도 그렇기도 하고 가끔씩은. 근데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전부 다 뭐야? 그림을 그렸을 때 답이 보여. 그 중에 식을 써야만 하는 문제가 한 몇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오늘 개독정이나 또 풀다가 내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았죠? 자, 누구로 넘어가자? 15번. 오늘이 아니라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너희들 이런 형태의 문제 나왔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 물어보니?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그때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그때의 넓이는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을 찾았으면 그때의 가로 세로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그거를 찾아서 넓이는 마지막에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럼 결국 너희들은 뭘 찾아야 돼?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그 상황을 찾아야 돼. 그럼 둘레가 최소다. 둘레가 최소라는 거는 그 둘레의 길이에 대한 식을 찾아봤을 때 최소가 나오겠지. 그죠? 자, 그 식을 찾으러 갑시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가 1,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져 있네. y는 x-1분의 2, 점근선의 x는 1, y는 0이다. 그죠? 그 상황에서 뭐 합시다. 지금 이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P가 있어요. P가 있어요. 그리고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거 잘 봐야 돼. 아무튼 여기서 P라는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하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했는데, 그리고 OAPB의 둘레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최소가 되는 상황을 찾으래. 둘레의 길이든 넓이든 뭐가 필요해? 사각형에서는 가로와 세로. 그 녀석을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야? 얘를 X로 잡는다면 얘는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X-1분의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누구는? 둘레는 어떻게 하는 거? 2배. 누구의? X 더하기 X-1분의 2. 이 녀석의 미니멈 값이에요. 뭐예요? 역수의 합의 최소. 그렇지. 산술기야 쓸 수 있겠네. 그지? 그리고 하나 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 P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다. 이걸 왜 줬을까? 양수. 산술기를 쓰라고 만들어준 거야.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는 이 곡선이 얘가 아니라 얘도 나오잖아 원래는 유리함수로는. 근데 P를 그러면 어디로 잡을지는 1사분면 위니까 결국 뭐야? 1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얘기하겠네. 그래서 X는 뭐가 됩니다?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 얘도 양수니까 오케이 산술기야 쓸 수 있어. 이제 써. 라고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얘 가지고 뭐 하자? 산술기야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나왔네. 누구? 얘는 2루트에 뭔가 식을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치? 어떻게 정리를 할까? 얘를 x-1로 고치면서 플러스를 뒤에 붙일까? 그럼 어떻게 돼? 얘 가지고 산술기하 써주면 2루트에 2. 그 뒤에 1 붙어있고 그 앞에 뭐 붙어있는 상황이요? 2가 하나 더 붙어있는 상황이었지. 됐지? 산술기하는 누구만 가지고? 얘만 가지고 쓴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계산해서 얼마 나와? 2루트 2 더하기 1에다가 2배를 하니까
4루트 2 더하기 2겠네. 근데 얘는 지금 둘레의 최소 값을 구하세요가 아니지. 사실 여기까지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산술기인 걸 알았다면 이제 뭐 하면 돼? 그렇지. 그때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때의 x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때의 x를 구하러 가보자. 그때의. 그때는 뭐야?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뭐야? 두 개가 같아질 때. 근데 두 개가 같은 걸 더해가지고 얼마 만들었어? 2루트 2 만들었잖아.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네? 루트 2고 얘도 루트 2라는 얘기야.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2루트 2 만들었어. 그럼 x는 뭐라는 얘기야? 1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이 길이가 1 플러스 루트 2가 돼. 그럼 마지막 높이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그 x의 값을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얼마 나와? 루트 2분의 2. 즉 루트 2가 나오겠네. 됐나요? 따라서 넓이는 루트 2 더하기 2겠죠. 됐니? 네. 그래서 답은 뭐가 있어? 2번으로 나오는 거죠. 알았어요? 네. 그리고 서영이는 여기 산술기하 평균 요거는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 됐지? 나랑 아마 배우기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숙제 풀이 뭐래 테스트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너희들 숙제로 넘어가 보자. 제독 좀 꺼내보자. 오늘은 그냥 심심없이 그냥 쭉 갈게. 알았지? 대신 빨리 끝낼게. 늦게 시작했잖아. 문제 잤어? 유량수. 자, 숙제 혹시 질문 있니? 예. 필수이지 15였는데 질문할 거 질문해봐봐요. 번호 찾아봐요. 됐어? 그 규칙 찾기 못 하겠어요. 13번. 13번. 요새 학차 선수 이렇게 했는데 지우는 그거 있잖아요. 규칙을 찾았거든요. 근데 뭘 지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13번. 네. 우문수. 오케이. 자, 잠깐만. 그냥 번호 부르지 말고 그냥 쭉 설명 끝나면 번호 찾고 하자. 네. 13번부터 가자. 문제 13번 번호. 아 뭐야 이거 처음부터 때문에 13번 지금 너희들 지난번에 부문수 요거 이제 질문이라 그래가지고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파고고 빨리 시험 좀 쳤으면. 인정. 진짜 인정. 자 13번 봅시다. 요거 내가 이제 요거는 부문수로 쓰인다 그런 형태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다른 거는 외우지 않더라도 얘는 반드시 외워둬야 돼. 잘 기억해놔야 돼 라고 했던 거다. 그치? 분모에다가 뭘 넣어? fx를 넣을 거야. 1, 2, 3, 4 넣어 대입을 한 다음에. 근데 분모가 어떤 형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가 되면은 분모를 합차의 방식으로 뭐 할 수 있어? 분순을 할 수 있지.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그 문제는 부분문수가 되는 거예요. 저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라고 했어.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12호 문제 보여줘. 앞에 있는 문제 보여줬을 거고. 그래서 이 13번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fx를 먼저 변형을 한 다음에 1, 2, 3, 4 넣을 수도 있고 1, 2, 3, 4를 넣어보고 난 다음에 부분수를 쓸 수 있고 그거는 너희들의 자유예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나는 그냥 식으로 먼저 갈게. fx가 뭐가 돼?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보통 작은 걸 먼저 쓰세요. 부분수 쓸 때는. 네. 그럼 여기서 fx 분의 1이 이거 분의 1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부분수로 바꿀 때 뒤에서 앞에 거 빼봐. 얼마 나와? 2. 2분의 1. 그리고 앞에 거는 뭐이? 2x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x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x에다가 뭘 넣든 무조건 항상 앞에 2분의 1이 붙겠네. 1 넣어도 2분의 1 붙을 거고 3 넣어도 2분의 1 붙을 거고 49 넣어도 2분의 1이 붙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계산을 할 때 2분의 1은 묶어버리고 남은 것만 써봐. 그러면 저기다가 저기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거에다가 뭐 넣어봐? 1 넣어봐.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1분의 1 빼기 3분의 1 나오지? 그 다음에 뭐 넣어봐? 2 넣어봐. 2 넣어주면 뭐 나와? 3분의 1 빼기 5분의 1 나오잖아.
자, 소거되는 게 보였지? 네. 3분의 1과 3분의 1 소거되는 게 보였지? 네.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한번 봐봐. 어떤 괄호에서의 두 번째 거랑 그 다음 괄호의 앞에 게 소거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이게 분수 형태로 막 써주고 나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결국 뭐가 돼? 얘랑 얘가 겹칩니다. 그리고 얘랑 그 다음에 있는 앞에 거랑 겹칩니다. 얘 같은 것들끼리 소거되는 거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거가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괄호가 붙더라도 계속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다 소거되는 거야. 소거되다 보면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49까지 겹쳐봐. 49 넣어봐. 98 빼기 1이니까 97분의 1이지. 더하기 빼기 얘는 99분의 1이겠네. 자, 여기서도 결국 뭐야? 뒤에 거, 앞에 거 순서로 소거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남는 것만 정리하는 거예요. 2분의 1에다가 1 빼기 99분의 1을 마지막에 정리하면 돼. 그래서 답은 99분의 49가 나올 거예요. 알았니? 네. 그 다음 또 혹시 유리식 쪽에 질문 있었니? 더? 없었어? 없었으면 이제 유제 15번 이후로 넘어갈게요. 유리함수에서도 질문할 거 질문해보자. 아까 영진이 몇 번이라 했어? 50번에 50번? 네, 41번 오류 있어요. 41번? 맞아요. A가 없어요. 아 진짜? 오케이. 무시하셔도 돼. 딱 A. 그래서 36번. 36번? 이게 활용이네. 그럼 합격 률이면 퍼센티지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막 60%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안 나와서. 합격률은 네. 비율이 아니지. 네.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는 100분율이고 비율을 100분, 100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게 100분율이고 얘는 그냥 비율이야. 합격률은. 그래서 분수로 답이 나올걸? 오케이? 네. 퍼센트는 있잖아. 100분에 대한 비율. 그래서 60%라는 얘기는 그냥 비율로 말하면 100분의 60이에요. 100에 대한 비율이 퍼센트 60입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럼 푸는 방법은 알겠어? 답 때문에 그래? 네, 아니 맞는 거 같아요. 몇개 풀어. 답이 몇 번인데? 아, 얼마나 안 돼요? 저요? 60%. 그러면 아마 답지에는 10분의 6 또는 5분의 3이가 나와야 될까? 근데 맞아요. 이게 푸는 방법은 알겠는데 조금 풀려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답이 나오는데. 그래요. 알았어. 한번 다시 한번 떠봐. 다시 확인해봐봐. 아무튼 그러면 몇 번? 41번 오류 일단 좀 이따 보고 50번으로 넘어갈까? 중간에 질문 없니? 질문 없어? 네. 50번 가보자. 감기인가? 함수가 있습니다. 1차 10분의 1차식의 형태니까 유리함수네요. 그 유리함수가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난다. 2사분면, 4사분면, 3사분면을 지난다. 등등등. 4분면을 지나는 거는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해? 점근선 그리고 그래프. 점근선을 그린다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하는 거지. 이 문제도 결국 뭐예요? 그래프 그려보세요. x는 얼마? 그렇지. y는 얼마? 3. 그걸 가지고 점근선을 먼저 좌표평면에다가 표현을 해봐. x는 마이너스 어딨냐? 왼쪽 어딘가에 있겠지? y는 3은 좀 위에 어딘가에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치? 맞지? 근데 0, 몇을 지나? 모르겠어. 0,k 마이너스야. 얘가 아무튼 근데 뭐 한대? 모든 사분면을 지나고 싶대. 그 모든 사분면을 지나게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뭐 있어요? 이렇게 지나면 절대 안 되지. 왜? 4사분면 못 지나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되지? 이렇게 돼야 되겠네? 네. 이렇게 되면은 2사분면 자동으로 지나지. 그치? 그리고 아무리 밑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뭐야? 1사분면 뚫고 올라올 거고 언젠가는 3사분면까지 2사분면까지 내려가잖아. 4사분면도 지나고. 그치? 그치? 뭐야? 그럼 하나 지나잖아. 뭐야?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정수 K이 될까? X는 마이너스 1, Y는 3 맞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뭐야? 야 그럼 이렇게 아무리 이게 내려가더라도 많이 지나지 않냐? 최대값.
정수예요, 정수. 아니 항상 지나잖아. 근데 그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K가 0 될 때. 아 이것만 제외하자고. 그 뭐가 하나 더 있던데요. 그러네. 아무튼 이렇게만 되면 무조건 지난다, 그렇지? 이렇게만 생기면 항상 지나네. 근데 이쪽으로 지나면 무조건 4, 4보면 못 지나네. 그럼 너희들은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이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풀면 되겠다, 그렇지? 맞나요? 그러면 이쪽 경우랑 이쪽 경우로 구분 짓는 거는 어떤 값이야? 우리가 저 형태 말고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어떤 거? K값. 그래서 제일 뭐 하자? 표준형의 형태로 고쳐봐. x 플러스 1의 배수의 형태로 분자를 바꿔보자. 몇 배? 3배. 그럼 얘는 뭐가 돼?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식이 바뀌는 거요? x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5 플러스 3 되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 녀석은 아니야. 근데 이 경우는 뭐야? 위에 있는 저 k 마이너스 5가 뭐 있는 게 상하? 양수인 상하. 얘는 k 마이너스 5가 음수인 상하이지. 따라서 k는 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야? 다 됐어? 네. 위에 여기 얹어둬. 그럼 여기서 k는 얼마예요? 6이에요. 근데 있잖아. 여기서 어떤 거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돼. 모든 사분면을 지나라고 했는데 얘가 유리함수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k가 5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혹시 그때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지 확인만 한다면, 그치? k에다가 얼마를 넣어봐? 5를 넣어봐. 그럼 얼마 나와? 는 3. 그럼 y는 3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오는데 쭉 해봤더니 어때? 모든 사분면을 지나지는 않네. 그럼 뭐야? k는 5인 상황에서 만약에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함수가 완성이 된다면 맞기는 한데 지금은 아니다, 그렇지? k는 5도 하나 더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는 탈락이야. 그거 확인을 해야 된다, 서술형 문제라면. 그래서 아무튼 답은 요 범위에서만 나오니까 k는 6. 선생님 답지에 뭐가 더 있어요? K의 최대값이니까 정수잖아요. 그래서 정근선에서 가장 붙어있을 때가 4. 최대값 답은 아니에요? 4. 어? 답 다 아닌데. 답이 아니야? 네. 그지? 그래서 풀었을 때 답 1로 나오네. 네. 정근선에서 가장 붙었을 때가 K가 최대값인 거 같아. 아니, 우선 붙었을 때 아니라 저기 위에 있는 부분이 가장 클 때가 최대값이잖아요. 답이 그게 아니에요. 이 정수라고 해서 어떤 점을 지나게 해가지고 푸는 거. 잠깐만. 진짜. 뭐지? 50번? 정근선 가장 붙을 때가 그거 아니에요? 정근선? 아니 그거는 맞긴 한데 그렇게 치면은 위에는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음수 k-5가 음수로서 가장 작을 때잖아. 그치? k-5가 음수로서 가장 클 때 얼마야? 그래서 0보다 작은 거니까 가장 큰 음수는 뭐야?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을 찾아봐. k는 4지. 같이 볼까요? 이거 왠지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타인 거죠, 오타. x는 0일 때 x는 0일 때 y가 음수여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아, 네. 아 그러네. 4, 4분면을 내가 확인 안 했구나. 내가 오늘 왜 이럴까? 자 다시. 쏘리. 완전 그림을 내가 잘못 봤어. 저거 정근선 다시 한번 찾아봐. 자 지금 다시 봐봐. 정근선이 지금 x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고 y는 얼마요? 3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3이 나와. 그지?
거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쪽으로 돼야 되는데 아까 내가 이쪽이면 무조건 돼라고 잘못 말했지.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 4, 3은 안 되잖아. 그래서 얘보다는 내려가야 돼.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0 넣었을 때 뭐 나오세요? 음수 나오세요. 그것만 확인하면 끝난다. 그렇지? 그래서 0을 넣어봐. 0 넣어주면 얼마 나와? 1분의 k-2 나오네. 그래서 얘가 음수면 돼. 그래서 k는 2보다 작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알았죠? 오케이. 미안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 옆에 있는 거 질문. 또 다음 장. 너희 숙제 어디까지였어? 친구 몇 번까지 역함수 전까지니까 24번까지였나? 거기까지 질문 60? 64? 말고는 질문 없어 나머지? 아 근데 이거 규칙 찾기라서 안 해도 돼. 이거 그거예요. 계속 넣어보고 규칙 찾는 건데 잘못 들었어. 아, 계속 다시 한번 해봐. 또 딴 거 질문 없나? 그럼 넘어가도 돼 오늘? 예. 그거 2번. 2번? 존나 어려운. 존나 어려움이 뭐냐? 존나 어려움이. 어려운. 야 2번 한참 가야 돼. 지금까지 뽑은 것 중에 제일 어려웠어. 자 2번 보자.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여기서 분수 형태지. 네. 더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 통분을 하던가 부음문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지. 그치? 네. 자 근데 부음문을 쓰겠습니다 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됐어요? 분모에 똑같은 게 하나씩 여기 있는 게 하나씩 겹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하나씩 겹쳐. 그치? 그럼 얘는 부음문수 사용 가능하네. 그리고 혹시나 그걸 확인하지 않고 통분을 하려고 해도 A-B, A-C 얘도 부호만 바꾸면 A-B, B-B 그리고 얘는 A-C, B-C 뭐야? 인수 3개밖에 없네 결국 하나 곱할 거니까 통분도 별로 안 어렵네. 그치? 통분을 한번 해보자. 통분해주면 분모를 어떻게 통분할까? A-B 곱하기 B-C 곱하기 C-A로 통분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A-B는 그대로인데 A-C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일단 곱하고 그리고 누가 없던 B-C가 생겼으니까 B-C 곱하자. 그리고 나서 얘는 A-B 부호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B로 부호 바꿔주고 그리고 없던 C-A가 생겼으니까 C-A를 곱하자. 그쵸?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A-B가 없어서 A-B를 곱했는데 B-C가 부호가 바뀌었지. C-A는 부호 그대로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자. C에다가. 그 상태로 이제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잖아. 그치? 통분했잖아. 그럼 이제 식을 간단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시작해? 분모는 A-B, B-C, C-A인데 이걸 전개를 하는 게 간단히 하는 거냐? 묶어 놓은 게 간단히 하는 거냐? 묶어 놓은 거지. 그럼 위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묶어 버리자. 그럼 이거 오랜만에 보지 않니? 마이너스 AB. AB 또 어디 있어? 플러스 AB. 사라지네. 플러스 AC, 마이너스 AC. 또 사라지겠네. 그치? 또 뭐 있어? 마이너스 BC, 플러스 BC. 또 사라지겠네. 다 사라졌으니까 분자는 얼마겠네? 이렇게 나온 거죠. 됐죠? 또? 그러면 없어? 자, 그럼 오늘 어디로 넘어가냐면 너희들 저 뒤에 있는 거 한번 봐보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필수예제 22번 먼저 한번 볼게요. 어디? 58번. 자, 거기 있는 문제는 뭐 거의 다 풀었겠지만 다시 한번 보자. 자, 지난번에 문제를 내가 너무 많이 안 풀어준 채로 숙제가 나가가지고 질문이 많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맞네. 안 한 건가? 잘 한 건가? 자, 58번. 정형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까지 주어졌어. 아까 내가 잘못 풀었던 그 문제다. 그치? 최대값 최소값 범위. 그러면 뭐 하는 거? 그래프 찾는 거. 알았죠? 그래프를 그리면 답이 바로 나와. 그래서 얘는 뭐 하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점근선을 찾자. x는 얼마? 1. x는 1. 그 다음에 y는 얼마? 2. y는 2는 여기 있네. 그 다음에 뭐 하자? x에다가 뭘 넣어봐? 적당한 거 아무거나 넣어봐. 0 넣는 거 이제 좀 지겨우면은 얼마를 넣어봐? 2 넣어볼까? 2 넣으면은 1분의 얼마? 3. 1,3을 지난다, 그치? 2,3을 지난다, 그치? 2는 어딨어? 여기. 3 어딨어? 여기. 이 점을 지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됐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의미의 점을 안 넣는 이유는, 그럼 여기서 원점보다 밑을 지나는지 위를 지나는지에 따라서 지나는 사고면 차선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x에 그냥 미리 그냥 0 넣어버리는 거야. 점근선이 0이 아니기만. 아무튼 얘는 위로 지날 겁니다. 그래서 그림 이렇게 그렸었어.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뭐 합시다? 주어져 있는 저 범위 내에서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해서 거기에서 뭐 하자? 최대값, 최소값을 찾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는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고 얼마? 2분의 1일 때가 최소겠네. 그래서 최대값을 찾으러 가자. 얼마를 넣으세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7 얼마? 3분의 7이 나오겠네. 그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2보다 커졌어?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이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5잖아. 그래서 얼마? 3분의 5가 나와. 그 다음에 누구? 최소값 찾으러 가자. 최소값은 언제 나와? 2분의 1을 넣었을 때 나온다, 그렇지? 2분의 1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 빼기 1이니까 0 나오네. 오케이, 얘는 0.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는구만. 그래서 최대값은 3분의 5. 최소값은 0이니까 둘이 더하면 3분의 5 하면 3번 나오는 거죠. 서희씨, 알겠어? 뭐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하자? 뭐 하자?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싶으면 뭐 하자? 그래, 알았지? 잘 깨고, 알았죠? 그냥 한 내리 한 3, 40분 하고 끝내려는데 잠깐 쉬었다 하자. 알았지? 유리함수 특징들 여러 가지 배웠었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전부 다 완전히 항상 비슷비슷할 거라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새로 추가되는 게 뭐 있냐면 이제 예제 23번으로 넘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번에 풀어온 뭐요?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 자, 근데 유리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도 결국에는 만나는 점이 있네. 만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풀어버려도 돼?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저 함수와 k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두 개를 어떻게 해? 연립을 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x 마이너스 2는 k에 x 플러스 1에다가 누굴 곱하면 x 플러스 1 곱하면 돼.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kx 제곱 나오고 x 나오고 kx 나오지. 근데 x가 넘어오니까 kx만 남겠네. 그리고 상수 1 남고 마이너스 2 넘어오니까 플러스 3. 그래서 는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얘가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하니까 어때? 판별식을 써버리면 k제곱 마이너스 12의 k가 0이면 돼. 그래서 k는 0 또는 얼마예요? 12예요 해서 나와가지고 답은 얼마겠어? 4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근데 이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분명히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라는 약속이 있잖아. 근데 이 식에는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라는 약속이 있어 없어?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쪽 방향은 그냥 2차 방정식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야?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안 된다? 그 경우를 따져봤어 안 따져봤어? 안 따져봤잖아. 그래서 문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리냐면 점근선을 먼저 찾아주는 거지. 점근선을 찾아주면 어때?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리고 y에 대한 점근선 찾아봐. y는 1이 나오죠. 그리고 그림을 그릴 거니까 x에다 뭘 넣어봐? 0을 넣어봐.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 점을 지나줘.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시다? 요 직선을 한번 생각해봐. 저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0, 마이너스 1을 0,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네. 그치? 요 점을 지나는 어떤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k가 0이면은 아예 안 만나잖아. 그치? 점근선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음수가 되면서 점점 돌아가다 보면
항상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 얘가 기울기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지고 하다가 이렇게 빡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 한 점에서 만나지.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때는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는 아니야. 우리가 찾으려는 직선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기울기를 좀 더 키우기 시작하지.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점을 지나는데 얘는 나중에 밑에서 하나에서 또 만나게 될 거야. 그럼 두 점에서 만나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어떻게 찾아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이거는 뭐야? 진짜 한 점에서 만나는, 진짜 접하는 상황을 찾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판별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에 따라서 간혹 가다가 어떤 문제들이 등장을 하냐면 뭐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죠. 그려놔서 뭐 정근선이 여기 있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야. 그때 만약에 이놈이 점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서 시작하는 점이라고 해보자. 한 점에서 만나세요. 혹은 만나는 범위를 찾아볼게요. 라고 할 때 있잖아. 결국 한 점에서 만납니다라고 하면 이런 걸 찾아줘야 되지. 그치?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녀석이 분명히 나오지. 이거는 뭐야? 근데 판별식으로 풀어줘야 하죠. 그리고 나서 얘가 좀 더 작아진대. 그럼 어떻게 돼?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지. 이런 것들도 만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고 하다 보면 계속 만나고 있겠지. 그러다가 여기서 넘어갔어. 또 어떻게 돼? 안 만나고 있지. 안 만나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경우? 이렇게 딴 하고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또 이제 여기서는 계속 안 만나잖아. 그러다가 기울기가 얘보다 더 커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만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너희들이 그림을 가지고 그냥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도 간혹 등장을 합니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어떤 그림이 또 그려지냐면 짠! 정근선이 만약 여기 있다 치면 정근선이 있고 이런 점을 지나는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실 기울기가 얘랑 얘 사이만 여기에만 있으면 되잖아. 어떤 경우? 0보다 커지지만 않으면 되고, 또 얘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아니지, 얘보다 커지는 경우가 아니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결국 기울기는 이 사이만 피하면 되거든. 그럼 뭐야? 그래프에 의해서 그냥 이 녀석이 등장을 하지. 기울기는 뭐보다? 마이너스 0보다 작으세요 라는 식으로만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너희들이 다양한 문제를 만날 거야.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경우에 대한 얘기. 만나도록 하세요?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뭐 한 점에서 만나세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세요? 등등등등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정의역을 너희들한테 조절하는 형태의 문제들도 등장을 할 거라고. 그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 수 없는 형태의 문제들도 등장을 해요. 그게 무리함수에 넘어가면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데, 무리함수 넘어가게 되면 진짜 그래프를 가지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만나는 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도 결국에는 판별식으로만 끝을 내지 말고 그래프로 반드시 확인을 한 번 더 해줘. 아니면은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아 저런 경우 하나밖에 없네? 그럼 확인한 다음 판별식으로 넘어가요. 알겠나요? 하나 더 풀어보자. 누구? 밑에 있는 62번 문제 그냥 지금 같이 풀어버립니다. 집합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네요. 그럼 뭐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됐는데 그 말은 뭐야? A라고 하는 집합은 어때? X, Y라고 하는 순서쌍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지만 X, Y라고 하는 점의 좌표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 저 점의 좌표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X, Y를 이러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X, Y들을. 그래서 이 식이 뭐야?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를 만족하는 X, Y들. 그래서 너희들이 부정방정식도 배웠고 직선도 배웠고 그냥 방정식도 배웠고 여러가지 방정식들 뭐 이것저것 배웠는데 너희들이 배웠던 3x 더하기 1이 4입니다 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1 하나 있지. 그치? 2차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존재하잖아. 그러다가 너희들이 어떤 걸로 넘어가냐면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가면 연립방정식 안에 있는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가면 얘를 만족하는 x, y의 순서상을 찾으세요. 너무 많지. 그런 녀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근데 어떤 식이기도 해? 직선의 방정식이기도 하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또 다른 말로 고치면 뭐예요? 1차 함수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좀 많이 수학을 깊이 있게 배우고 나면은 함수라고 하는 건 있잖아. 부정방정식의 한 종류라고 배워요. 그래서 결국 함수는 있잖아. 만족시키는 점들이 겁나 많은 식이야. 문자가 2개 이상 있는. 2개겠지. 문자가 2개 있는 그런 식이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아. 그 무수히 많은 해들을 점으로 찍어서 좌표 표현에 막 표현을 하다 보니 어때? 뭐가 만들어져? 어떤 그래프, 곡선이 그려지게 되지. 맞죠? 그래서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뭐예요? 이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들의 순서쌍을 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 이름을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는 그냥 좌표라고 불러줄 뿐이고요. 오케이? 아무튼 지금 저 녀석은 결국 뭐냐면 이러이러한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야. 저런 부정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의 집합이라니. 알겠나요? 그래서 뭐야? 유리함수의 위에 있는 점들, 즉 a라는 것 자체가 뭐야? 저 유리함수의 그래프 얘기를 하고 있겠다, 그치? 두 번째 b라고 하는 녀석은요, 이런 직선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나오겠네. 그때 여기서 뭐 하자 그러면? 만나는 점, 교점 이거지. 교집합이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점들. 그러니까 뭐야? 교점이 되겠지. 교점이 어때요?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래프로 그리던가 혹은 바로 판별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판별식으로 풀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프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알았죠? 혹시 그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는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해줘. 알았어?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얘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정근으로 찾아주면 어때? x는 0이에요. y는 2예요. 0에서 얘가 2가 나옵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놀래라. 네네네. 그거 보조인 거지? 네. 그리고 나서 뭐야? 저 직선이 어떤 직선인데 0,2를 지나는 직선. 오케이, 저 직선도 어떤 점을 지나? 요 점을 지나네. 그치? 뭔가 좀 부상하다 그렇지? 아무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때? 지나는 점이 없대. 한번 보자. 유리함수는 어떻게 돼? x에다가 0을 넣을 수는 없으니 x에다 뭐 넣어보자. 1 한번 넣어볼까? 1 넣어주게 되면 1, 얼마? 2에 1분의 201이니까 1,1을 지나고 있겠네. 여기에 1, 여기에 1. 요런 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유리함수래. 그래서 그림을 쫙 그려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만나지 않고 싶대. 누가? 저 주황색 점을 지나는 직선이 안 만나고 싶대. 그럼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돌려봐. 기울기가 양수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만나지. 양수 쪽에 있는 건 절대 안 만나네. 그리고 0일 때도 안 만나네. 그리고 음수가 되기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조건 만나기 시작하지.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어때? 안 만나잖아. 언제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까지. 그죠? 그래서 뭐예요? 얘는 결국 우리가 안 만나도록 하는 점은 결국 뭔데? 안 만나도록 하는 A는 뭔데? 뭐래? 하면 끝나잖아. 물론 연도파. 이걸 그림으로 확인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겠나요? 굳이 막 판별식 들어가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이제 필수예지 24번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는 아마 너희들이 잘 할 거야. 합성함수라서 지금 얘도 그렇고 밑에 64번도 그렇고 65번도 그렇고 전부 다 뭐야? 규칙 찾기 형태의 문제예요. 합성을 여러 번 해봐. 유리함수도 나중에 역함수까지 섞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다양한 문제를 만드는데 합성함수 하나만 가지고는 지금 물어볼 게 몇 개 없어. 규칙을 찾거나 그냥 유리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뭐야? 한 2번 정도 넣어볼까? 하고 끝. 알았지? 그럼 이제 역함수로 바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항상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몰라요. 항상 존재해요. 유리함수는 무조건 존재해요. 왜냐면 유리함수의 정의에서 유리함수 자체의 특징에서 정의역을 조절을 해놨잖아. 그치? 네. 정의역이 안 나왔는데 그럼 이게 이 정의역에 따라서 유리함수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의역의 범위가 만약에 모든 실수라고 하면 유역함수 존재하지 않잖아요. 왜 1대1 대응이 아니니까요. 0은 대응에 참여 안 하잖아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유리함수라는 명칭을 줬다면은 반드시 x-1분의 예를 들어서 2가 있다 치자. 그럼 정의역은 무조건 뭐야? 1이 아닌 실수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었잖아. 우리.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얘는 1 말고 나머지 실수들을 정의역으로 갔는데 걔네들은 전부 다 대응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는 뭐야? 그리고 공역도 역시 마찬가지야. 항상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얘는 1대1 대응이 돼.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 1대1 대응을 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그래서 항상 역함수는 존재할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너희들한테 역함수에 대해서도 결국 또 뭘 물어볼 거야? 값을 물어보든 함수를 직접 구하세요라고 하든 하겠지? 근데 이제
값에 대한 거는 너희들이 알지. 예를 들어서 F 인버스에다가 뭘 2를 넣어보세요. 그게 얼마니? 를 물어보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자동이지. F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2가 나올까? 그거를 찾으러 갈 거야. 이게 성립하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값에 대한 거는 이미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유리함수로 넘어오고 나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로 물어보는 게 뭐겠다. 쟤도 간혹가다 물어보긴 하겠지만 주로 물어보는 거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봐. 그래서 너희들한테 공식을 알려줄게요. 자, 근데 공식을 알려주기 전에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한번 연습이란 걸 해보자. 자, 요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대.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봐. 자, 서술형에서는 그 공식화 해놓은 거는 실제 너희들이 배우는 공식이 아니야. 쉽게 풀자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만약에 서술 문제로 저 함수의, 저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치자. 그럼 너희들은 역함수 구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줘야 돼. 그러면은 일단 뭐 해야 돼? x 는의 형태로 고쳐줘야 되지. 그럼 x만 한 군데로 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양변에 x-1을 그렇죠. 양변에다가 x-1을 곱해봐. 그러면은 xy-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제 x를 한 대 모으면 된다, 그치? 그러면은 y-2에다가 x가 되고 마이너스 y 넘어가면 y 플러스 1이 되네요. 아, 따라서 x 는의 형태로 정리가 됐네.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그렇지. x, y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x를 지우고 y를 쓰고 y 두 개를 지우고 x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게 되는 거야. 됐니? 오케이? 역함수 구해봤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보자. 누구? 그러면 얘를 공식화 한번 해줄게.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하는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는 쉬운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1, 2, 3 같은 것만 넣고 이제 수를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이제 뭐 하자? 그냥 문자 형태에서 역함수를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내가 진행할 거니까 가볍게 한번 보세요. 오케이? 왜 되는지 궁금하면은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 axy 더하기 by는 cx 플러스 d가 되고 얘를 한 대 모으고 얘를 한 대 모아봐. 그럼 뭐가 돼? ay 마이너스 c에 x가 되고 는 마이너스 by 플러스 d가 되잖아. 그리고 나서 x가 뭐가 돼? ay 마이너스 c 분의 마이너스 by 플러스 d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xy의 자리를 바꿔 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ax 마이너스 c 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자, 역함수를 구해봤어. 역함수는 뭐가 되냐면 ax 마이너스 c 분의 cx 마이너스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역함수를 구하고자 했던 함수와 구한 역함수를 놓고 비교를 해봐.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너희들이 저기에서 a와 d는 플러스 d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누구? b라는 놈과 c라고 하는 놈은 그 놈들이 부호가 둘 다 바뀌면서 자리가 바뀌었네요. 이걸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져. 오케이? 알겠니? 네.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를 외우는 방법을 기억을 하자 그랬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요 녀석도 역함수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주황색 방향으로 있는 요 두 녀석은 계수를 뭐 하세요? 그냥 가만히 보. x는 x고 플러스 1은 플러스 1이야. 그리고 나서 누구만? 요쪽 자리에 있는 계수와 상수들만 뭘?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꿔버리는 거야. x는 가만히 있고 누구만? 요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 오케이? 그리고 요 2가 부호가 바뀌면서 내려가는 거야. 마이너스 2로. 그렇게 답을 구해봤더니 아까 구한 답이랑 완전히 똑같거든. 그죠?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사실. 그래가지고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하지, 보통. 오케이? 서술형 문제를 제외하고는. 빨리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냥 막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헷갈리잖아. 이걸 자리를 바꿨나? 부호랑 자리를 바꿨나? 이걸 자리를 바꿨나? 부호랑 자리를 바꿨나?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을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운전석에 앉은 아버지들 안전벨트 매는 거 맞냐 안 맞냐? 맞지? 요렇게 매시잖아.
그걸 문제를 바라본 채로 이렇게 맨다고 생각해봐. 요 방향으로 뭐 자리를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야? 요 녀석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뭐야? F와 F 인버스가 같대. 그럼 일단 인버스를 구해. 인버스를 구해서 얘랑 같습니다라고 만들어 버리면 끝나거든. 그러면 얘를 이제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 계수들을 한번 볼 건데 상수항밖에 없네요. 분자가. 혹은 분모에 상수항이 없네요. 분자에 상수항이 없네요. 이런 경우들이 등장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없는 놈들은 그냥 0으로 취급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뭐야? 2x와 저 플러스 제로는 가만히 있고 a와 3의 자리만 9호와 자리를 바꿔주면 돼. 근데 그 두 개가 뭐 하래? 같대.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3하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역함수 겁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근데 서술형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역함수 구하는 순서를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았니?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 해보자. 6번이 아니라 67번에 요 문제 한번 볼까? fx가 주어졌어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다 3,-1을 지나요. 에이, 이거는 역함수 구하세요도 아니다, 그렇지? 얘는 뭐야? 원래 함수가 3,1을 지납니다. 3,-1을 지납니다 라는 거 하나 줬고 역함수가 3,-1을 지나니까 쟤는 뭘 지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2,3을 지납니다. 그 성질을 주고 그럼 뭐야? 대입하면 성립? 대입하면 성립이니까 식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미수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답은 A, B 바로 나오는 거야. 이 문제는 전혀 관련 없다, 그치? 그래서 얘가 너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그 역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묻는 건지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거를 묻는 건지 즉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그래프를 구하라고 식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68번 봐봐. 야, 두 함수가 뭐하래?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 뭐예요? 역함수 중에 있는 두 함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의 역함수가 얘가 됩니다 라는 얘기거든. 그럼 자동이지 뭐 5는 그 자리 그대로 b는 얼마? 5. 요 마이너스 6은 올라가 플러스 6으로 a는 6.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이 그대로 내려가 c 자리로 9가 바뀌어야 되니까 c도 6. a, b, c 바로 나오죠? 암산으로도 풀 수 있다, 그치? 오케이?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옆에 내가 아까 말했던 합성 함수와 역함수를 섞어서 문제를 겁나 만들 거라 그랬지. 그게 몇 번? 69번. 뭐야? fx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때 뭐 하세요? f 인버스 합성, f 합성, f 인버스의 5를 구하세요. 이건 뭐야? 애들 장난이지. 뭐야? f와 f 인버스 합성한 거 보여? 그럼 뭐 하세요? I. 그렇지. 지우세요. i니까. 그래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f 인버스의 5.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자 그랬어? f 역함수에 그렇지. 5를 넣겠습니다가 아니야. 이 유리함수 하면 애들이 다시 한번 이상한 풀이를 하게 될게. 왜?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기 쉬워졌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역함수 나오기만 해봐. 겁나 나는 역함수 잘 풀 거니까 하다 보니까 저 문제를 보고 갑자기 또 중간고사 내용을 까먹어. 뭐 하고 있어? 역함수 또 구하고 있어. 구해서 5를 넣고 있어. 그거 아니다. 그치? 얘는 결국 뭐냐면 f 역함수에 5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라는 말은 f 얼마를 넣어야 5가 나오냐 그것만 확인을 해주면 돼. 됐죠? 그래서 얘가 5가 나오도록 해봐. 그럼 양면에 x-3을 곱해주면 5x-15니까 이거 넘어가면 3x 15 넘어가면 12니까 x는 얼마? 4. 답이 4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또 역시 계속해서 등장했던 70번 문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처음에 fx에 대해서 f 합성 주의가 x입니다를 만족한다. 걔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게? gx가 네. f의 역함수. 그렇죠. 얘는 지금 g 함수가 gx라는 함수가 fx의 역함수입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라고 역함수에서 배웠지. 그치? 맞아? 기억나? 표현 방식은 두 가지가 있지. f 합성 g가 i입니다 라고 주거나 혹은 f 합성 g에다가 x를 넣으면 x가 나옵니다 라고 주는 거. 결국 두 개를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니까 항상 함수가 됐거든.
항등함수의 관계에 있다. 뭐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면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지금 G는 뭐예요? F의 인버스예요. 그럼 이거 풀이 방식은 또 두 가지가 흘러가겠지. 인버스 구하는 게 워낙 쉽다 보니까 실제로 인버스 구해도 돼. 왜? 두 번이나 합성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뭐 하자? G의 함수를 실제로 구해버려가지고 1차 함수보다 더 쉽잖아요. 함수 구하기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X 끝. 여기다가 이제 뭐 넣으면 돼? 3 넣어. 3 넣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넣어. 얼마 나와? 3분의 5. 그렇지. 답은 3분의 5. 이렇게 잘 수도 있어. 됐나요? 네. 역함수 구하기가 워낙 쉬워졌어. 근데 이제 이 풀이를 이렇게 갈 수도 있지. F 인버스에다가 3을 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뭐해? 얘가 3대대로 하는 거 찾아볼까? 하면은 1차나 2차 때보다 더 어렵지 않니? 이걸 전체적으로 찾는 X를 찾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보통은 유리함수에서는 역함수를 구하기는 해. 알았죠? 오케이? 뭐 문제풀이가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겠지. 됐니?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뒤로 넘어가 보자. 자, 뒤로 넘어가서 생각 넓히기 문제 조금 눈으로 확인만 하고 가자. 예를 들어서 74번 같은 거 봐봐. 74번 무슨 문제야? 부분분수 문제인 거 바로 다 풀었네. 부분수 문제인 거 다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75번 문제는 무슨 문제야? 번분수. 그치. 번분수인데 2014번 반복하래. 그럼 번분수도 2014번 계속 반복하는 게 미친 짓이지.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일 거야. 알았죠? 뭔가 10번 넘어간다. 그러면 의심을 하기 시작해. 잘못했어. 아니. 그게 A의 10 같은 거. 10번째 거 이상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의심을 하세요.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9번째까지 직접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보통 내가 최고로 많이 본 게 6번까지는 봤어. 8번까지는. 와 8번? 극혐인데? 근데 10번째 걸 구하라고 하면서 8개만의 규칙이 나오진 않겠지. 그런 거는 반드시 무조건 2000 넘어가고 3000 넘어가. 그럼 당연히 규칙이 나와야 되는데 규칙이 안 나와. 일단 해봐. 알았죠? 규칙은 분명히 나올 거야. 아니면 8번 넘어갔다. 그러면 뭔가 의심. 보통 근데 애들이 6번쯤 넘어가면 내가 잘못 풀었나? 하는 이상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지. 그거는 뭐 나도 모르겠다. 8번까지 갔던 학교를 딱 한 번 봤거든, 서울에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야. 수능은 최대 몇 번? 수능은 보통 6번째? 그럼 보통 학교 시험들도 6번쯤에서 규칙을 보여줘. 그것도 6번도 되게 아니에요. 재밌는 게 그래서 보통 뭐 1, 2, 3을 반복한다 치면 1, 2, 3 다음에 1이 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 정도까지는 보여주긴 해. 이렇게까지 나오긴 해, 6개짜리. 근데 뭐 보통 아무튼 보통 나와요. 아니면 짝수 번째 것들만 규칙 가질 수도 있고 홀수 번째 것들만 규칙을 다른 규칙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알았죠? 아무튼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넘어가 보냐면 80번 문제. 이건 무슨 문제일까? 가비엘이 혹은 비례상수 도입하는 문제. 알았죠? 이거 풀어주시면 안 돼요? 뭐? 80번? 아니야. 풀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분수는 분수의 형태다. 두 번째 것도 분수다 같이 분모가 1인. 그때는 뭐야? 가비엘이 아니면은 비례상수야. 근데 얘는 구하라고 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걔네들이 분모했기 때문에 위에 걸 아무리 뭘 더하고 지지고 볶고 한다고 해도 밑에 게 절대 나오진 않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비례상수 문제야. 가비엘이구나. 가비엘이랑 비례상수랑 다른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거 아니에요, 둘 다? 둘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6분의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대한 식이다. 2분의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대한 계수가 어떻게 잘 나와 있다. 그리고 3분의 뭐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대한 얘기가 막 들어가 있어, 계수가.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지금처럼 분모에도 또 x, y에 대한 식이 나오고 분자에도 x, y에 대한 식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비례상수적일 거야. 왜? 얘네들은 아무리 실수배 해가지고 더한다고 해도 얘가 안 나와. 얘는 무조건 x, y 값을 x, y, z의 값을 뭘로? k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얘는 비례상수 문제야. 근데 분모가 뭐가 나와? 얘를 가지고 적당히 해봤더니 뭐 한 12 이런 거 나온다. 그럼 얘는 가비엘이 문제가 되겠죠. 더했을 때 분명히 얘가 나오는 방식이 될 거야. 또는 계수 조금만 조절해서 더하면 얘가 나올 거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또 넘어가 보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아니야.
여기 거 스텝 2 한번 잘 풀어봐요. 문제가 얼마 없어. 그치? 오늘 우리 숙제 내주면 언제까지냐? 내일까지지. 내일까지. 그래서 너희들 어디 한번 풀어보냐면 유형 25, 26번 두 개는 너무 적잖아. 그치?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 풀어준 게 한 3문제쯤 되는데 그러면은 너희들 숙제는 오늘 72부터 112까지 몇 문제? 40개. 알았지? 알았지? 딱 요거 3개 40개 요거 숙제로 내일까지 풀어와봐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는 잠깐만, 이제는 너희들 중간고사 때처럼 기말고사 막 임박해가지고 한 2주 3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계속 좀 풀고 있지 말고, 지금 현재 여기는 신입생 없잖아. 그치? 그때는 신입생인 애들이 있어서 이제 밀린 거 막 푸는 애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없잖아. 지금은 뭐야? 너희들 평소에 계속 좀 다 풀어놔. 알았지? 시험 대비 들어가서 이거 풀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때는 사실 은영이 하는 것처럼 틀렸던 거 다시 점검하고 오답 다시 확인하면서 본인이 뭘 모르는지 확인하기도 바빠. 그 전날까지 유형을 문제 풀고 있는 건 아니지. 시험 전날 계속 교과서를 두 번째, 세 번째 풀면서 뭔가 교과서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게 뭔지, 본인이 틀렸었던 게 뭔지를 보면서 내 약점을 보완을 하는 게 시험 대비지. 지금이 그냥 공부고 그때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네. 자, 아무튼 수고 많았어요. 내일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